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개원 과정에서 압도적인 다수 여당 대 소수 야당 그러면서 서로 상극적인 관계 어렵게 이제 개원을 했는데 개헌 이후에도 그런 양상은 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성한용 기자 오늘 주제 어떤 걸 택하셨습니까? 근데 21대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이게 완전체가 아닙니다. 야당무 국회부의장 아직 선출 못했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에서는 부동산법을 이제 강행 처리하고 있고요. 또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립 양상, 배경, 또 전망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여당은 속전속결 같은 속으로 시작합니다만 야당은 속수무책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3일 만에 해당 상임위 그다음 법사위 오늘 본회의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속도를 내도 정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영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히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것들을 법으로 맞는다 이런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서둘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법의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 때 어느 정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7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8월 4일 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그렇죠.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도요. 예. 또 이제 주택 공급 대책도 아마 그 즈음에 또는 그 직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워낙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회가 아직 완전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좀 무리한 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사과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서는 여당이 이전 정부의 후과가 크다는 공격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후속 입법을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 정부라는 건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고 제가 보건대는 연구기관 같은 데에서 그러면 자, 지금 부동산 이렇게 폭등한 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3년이 훨씬 넘었는데 예. 그게 그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탓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일종의 남탓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이런저런 협상을 해서 그동안의 절차를 다 지키기에는 너무나 급박하다. 민심의 악화가 급박하다.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서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걸 빨리 좀 어떤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여당의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이 3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전세를 걷어들이거나 호가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효과에서는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1989년에 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년에서 2+2로 또 다시 이제 4년으로 늘린 셈이 된단 말이죠. 근데 89년 사례에 보면 그때 이미 2년으로 늘리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전 월세가 폭등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결국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 마포구 등 일부 구에서요. 과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지금 전월세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전월세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31년 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뭐 보유세, 뭐 종부세 뭐 이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만약에 그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부동산 3법에 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다른 법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뭐 안정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값 올라가는 부작용이 사실은 그 법만 만들기 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30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국회에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입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집주인들이 막 이제 미리 올린 거죠. 이번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광석화처럼 입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예비 기간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이 내일 국무회의 통과하면 곧장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들로서는 뭐 올릴 시간이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전세값 그 폭등 현상이 좀 심각하고 시장에 이제 매물 걷어들이는 이 상황이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럼 불가피한 또 필요한 입법 전략에 따라고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이 국토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소위원회 구성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 너무 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당에서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뭐 저도 뭐 무슨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써놓은 글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2년 동안 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4년으로 늘려놓은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비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과연 지금 그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엇갈리고 있어요, 전망이.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거 가지고서 과연 이거는 이제 어떤 시장 질서를 정부가 강제로 좀 틀어막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우리가 과거에도 알았지만 그 시장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3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나 집주인이 본인이나 그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살겠다 하면 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그 어떤 시장을 항상 그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이 정책으로서 과연 제압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정부에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제 김정인 위원장도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게 정의당 쪽에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비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전세 기간이 한 3.5년 정도 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정의당에서는 지금 3년씩 3번, 9년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야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시장을 이기는 뭐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난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글쎄, 뭐 제가 보건대는 하여튼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 시장 원리를 자꾸 왜곡하려다가 잘못된 경우, 그게 바로 그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번째씩 대책이 나오고 뭐 지금도 또 부동산 대책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반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당 아까 이제 속전속결 속수무책 얘기를 했었는데요. 통합당은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내용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밀어붙인 것에 대한 불만 표출하면서 장 내외 투쟁을 겸하겠다라고 하는데 장외 투쟁이 뭐가 마땅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별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장외 투쟁은 원내대표의 영역은 아니에요. 당 대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황교안 대표로 야당의 주도권이 넘어간 그 배경도 사실 장외 투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외 투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지 공식 결정한 바 없다. 뭐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다.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장외 투쟁 이런 거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최종 수단이 결국 장외 투쟁이란 얘기지 예.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저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저는 코로나19 사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외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 당내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시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그 뭐 완벽하게 진정돼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장외에 나가서 당원들 모아서 그 이 시위하는 게 과연 그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부분,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가 일단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공수처 후속 3법도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최장한 가운데 의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강행이 앞으로도 계속이 될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공수처 3법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9월달에 할 텐데 그때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속도는 아니지만 속도는 조금 아마 조절할 필요가 있고 실제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이 부동산 그 3법처럼 이런 식으로 뭐 사흘 만에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일은 이건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워낙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아마 그 속도전에 상당한 정도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이번 정기국회도 그런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렇다고 본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출범할 수도 있겠네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랬더니 이건 부동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지. 9월에 정기국회에 넘어가면 좀 다시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몫을 국회 부의장 선출해야 되고요. 또 본래 이제 야당 몫으로 했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에서 맡는 게 정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법안들은 지금 이번 부동산법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쪽에 한정되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저는 뭐 좀 예상을 달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수처 후속 3법 네. 나오고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하지만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아마 국회 시작하면 엄청나게 그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실리를 챙길 필요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었으면 이번 법안 통과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해요. 예. 근데 그걸 안 맡으면서 아니 여당이 다 강행 처리하고 뭐 의회 독재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수단이 없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번 7월 임시국회 이제 8월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머지 못 통과시키겠다. 특히 이제 공수처 후속 3법 이 중에서도 뭐 인사청문회법이라든 국회법 개정 문제보다는 관련 규칙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시행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최병묵 의원 오늘 어느 부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요즘 사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것도 뭐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야당의 시각일 수 있는데 이제 화제에 떠오른 게 바로 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이제 행정수도 뭐 건설이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TF까지 구성하고 여당에서 굉장히 그리고 당정청이 그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측면 여당의 표현입니다만은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여당의 표현이라고 한 이유는 행정수도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아니 그리고 건가요? 행정수도를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었는데 예. 그게 사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때 변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완벽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회도 가야 될 것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청와대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행정수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일종의 정보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초기의 뜻 이것을 관철을 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네, 제가 그 질문을 추가로 드렸던 것은 통합당에서는 만약에 국회까지 간다면은 정치 행정 모든 게 통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 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뭐 행정수도나 천도나 저는 뭐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차이는 합니다. 없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새로운 의제는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나마 이명박 정부에서 좀 백지화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가 이건 국민과의 약속이다. 네.
지켜야 한다. 친일 친박 충돌의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요. 이게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결정을 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그럼 개헌을 해야 되느냐, 법만 만들면 되느냐, 뭐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여당에서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워낙 좀 다급하다 보니까 좀 이 문제를 이제 갑자기 끌고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같은 걸 가지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제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찬성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워낙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다수가 공감을 하지요. 그래서 뭐 좀 갑자기 의제가 나온 거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또 좀 차분하게 여야가 토론을 하고 해서 좀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이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경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팩트가 뭡니까? 그게요,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옛날 그거 잘 모르시는데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이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지금도. 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안을 했고요. 국회에서 임시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까지 통과를 당시에는 시켰었습니다. 임시란 용어를 붙였어요 앞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우선 가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당시 이제 수도 이전의 목적을 정부에서 정리해 놓은 문서에 보면 휴전선에서 이제 서울이 너무 근접하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가 국토의 서북단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중심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국토 균형 발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안보 때문에 옮기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절반만 보시는 거고 사실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 팩트는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배경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인데 네.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안보상 이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휴전선 기본적으로 접근에 있다든가.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니 휴전선.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뭐 이게 사실은 서울에 훨씬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때니까 그런 안보상 이유, 그다음에 임시자를 붙인 이유는 통일까지의 임시 수도다 뭐 이런 의미로 임시자를 붙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관련 법도 만들고 뭐 전문가들이 뭐 여러 가지 연구물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이 추진이 그냥 중단된 그런 상태였었죠.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가 이제 16년 전이죠. 헌재가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글쎄, 대개 이제 세 갈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헌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헌재에서 2004년에 이 부분이 뭐 관습법권이라는 논리든 뭐 어떤 논리든 간에 우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와 유사한 형태의 무엇이 필요해요. 무슨 조치가. 네. 그게 뭐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6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서울이 수도가 된 지가.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된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 얘기가 더 집중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부는 얘기 나오고 있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영역 맡겨서 했던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한 내용 중에 행정수도에는 청와대하고 국회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헌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하고 본회의장은 서울에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만 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입법이든 개헌이든 정리를 해서 청와대하고 국회까지 전부 다 가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옳지 그걸 어설프게 쪼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일 텐데요. 당장 여야 간의 합의도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야당 내에서도 입장차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2002년에 사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이 이 행정수도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자, 지금 이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연 어떤 입장을 정하고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 네. 내부적으로도 뭐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그런가 하면 또 일부는 또 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뭐 그래서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빨리 입장을 좀 정해야 된다. 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여당과 협의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도 저는 진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게 부동산 때문에 터진 문제인데 요새 그 인터넷 검색할 때 주호영 이렇게 치면 23억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대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하려고 했던 게 수도권 집중 완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정치클럽 그 입법 속도전과 수도 이전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최병묵 의원님, 오늘 한 줄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2년에 이제 그 여야 간 대선 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이 행정수도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이해창 총재는 반대를 했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다 뭐 이런 그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당시의 2002년 한나라당을 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관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통합당이 2002년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한영 기자의 한 줄 논평. 예, 지금 부동산 사태가 이제 최대 현안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실정, 정책 실패도 커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뭐 집행하는 정부 또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믿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청와대 참모든 정부 고위 공직자든 뭐 이런 분들은 좀 사퇴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 부동산 부자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예.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요. 확실하고 그래서 강하게 지금 얘기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사퇴시킨 적이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아주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돈과 명예를 예.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 돈과 명예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 마지막 쪽은 오늘 성한영 기자의 한 줄 논평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영 한겨레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